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은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프로세스 능력 제4강 프로세스 능력과 관리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 412페이지부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할 때요, 초두에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능력, 즉 공정 능력과 관리도가 관련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상당수의 빈도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즉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정 내에서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때 공정 능력이라는 건 늘 측정을 하죠. 또 현상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도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능력과 이제 관리도가 굉장한 관련성이 있을 거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둘은 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즉 프로세스 능력, 즉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관리도는 이제 관리 한계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즉 관리 한계라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이건 설정되는 중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수준에서 설정되는 한계가 되고요. 자동으로 설정되죠. 규격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객 따라 다르죠. 이건 고객이 규정해주는 그런 한계값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런 사항이 완전히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프로세스 능력, 즉 공정 능력과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연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프로세스 능력과 관리도가 연계성이 있느냐? 네, 한번 속았죠. 네, 그래서 또 대부분의 빈도는 주섬주섬합니다만 관련이 없다라는 쪽에 상당한 비중을 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관련성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관리도를 통해서 관리 상태 여부를 이제 판단합니다. 즉 프로세스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관리도죠. 근데 그 관리도를 통해서 관리 상태에 있지 않은, 즉 관리 이탈 상태입니다. 프로세스가 불안정해요. 그렇게 되면 그 불안정한 상태를 갖고 현 수준을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그 연계성, 둘 간에 연계된 상황에서는 관리도를 먼저 보고 관리 상태다라고 판단된 이후 프로세스 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능력, 즉 공정 능력과 관리도를 평가할 때 관련성과 연계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둘 간의 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 해결, 즉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표본 크기를 5개씩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5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균을 찍어 나가는 이런 X바 관리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를 찍어 나가는 이런 그 범위를 찍어 나가는 R 관리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관리도를 X바 R 관리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타점들이 관리 한계를 이제 벗어난다. 이런 것이 이제 관찰됩니다. 즉,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을 때 다음 타점에는 도대체 타점이 더 큰 것이 나올지 또는 뭐 안정적으로 나올지 이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수준을 측정하더라도 이것이 향후에 그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측정되는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관리도를 우리가 접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과제 리더의 어떤 그 분류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즉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 방임형의 형이 있고요. 또는 굉장히 많은 그 타점들이 이와 같이 관리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혼자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원을 좀 더 추가하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다. 자원한테 어떤 책임을 좀 전가하는 이런 유형. 또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이제 회피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이제 관찰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상 원인들이 난무하는 이런 그 상태, 프로세스 상태가 관찰됐을 때 과연 이상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또는 줄이려고 하는 활동 외에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요약하면 이상 원인을 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불안정한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지죠. 따라서 이러한 그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관리도가 관리 이탈의 형태로 많이 관찰될 때 우리는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이유를 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6년 뭐 케인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제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 한계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그 기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관리 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중심에서 이제 3표준 편차 위치에 설정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근데 표준 편차라는 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3 곱하기 표준 편차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보면은 D2분의 알바라는 거, 요것은 네, 모 집단의 모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5개씩 모아서 평균을 찍어 나간다 그러면 이 집단의 모 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5개면 거기에 따르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6개면 이제 거기에 따라 또 D2가 달라지죠. 그래서 표본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알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죠. 5개라고 그러면 그 5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레인지, 범위, 그 범위 값을 이제 찍어 나가는 것이고, 그 전체 이제 평균이 이제 알바가 되겠죠. 그 이 알바가 이렇게 여기 와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루트 n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5개씩이면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리도와 중심극한 정리의 관계는 SQC 관리도 인터넷 강의 제5강을 보시면 7강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해당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알바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바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관리 한계 폭이 이것이 높아지니까 폭이 늘어나요. 늘어나니까 요 이상 원인에 의한 요 타점들은 이상 원인이 안 되겠죠. 요 폭이 늘어나니까. 폭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산포가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규격이라는 건 절대적이니까 이렇게 규격이 이렇게 USL과 LSA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요 UCL이 그것이 점점 벌어져서 규격을 넘어가 버리면, 즉 산포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공정 능력 차원에서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R 관리도의 관리 이탈이 많아지면, 즉 범위가 커지면 평균 알바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면 이제 X바 관리도 상한 폭이 증가하면서 그것은 이제 표준 편차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로세스 능력,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공정 능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거, 공정 능력을 우리가 측정해야 돼서 현 수준을 측정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이 관리도 상에서의 R바, 즉 R 관리도의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X바 R 관리도의 개념에서 3%를 줄려는 이런 노력과 관련성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문제 해결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하고 현재 상태를 측정한 다음에 그 현 수준과 목표의 갭을 만들어주는 그런 X들을 찾아서 그것이 왜 갭을 만들어주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개선 방향을 최적화하고 그것을 실행을 하죠. 이때 이제 현수를 측정하는 것이 첫 단계, 이 메저링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 단계에서 이미 뭡니까?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이상 현상들이 많이 관찰된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 수준이 이상 원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고요. 분석 과정 중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한 목표는 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따라서 2단계에서 이상 원인에 의한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활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이런 그 DMAIC적인 기승전결의 문제 해결의 접근이 아닌 요 단계에서 잠시 멈추고 통계적 어떤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안정화시키는, 문제를 제거해서 안정화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2단계를 밟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 해결의 수순에 어떤 그 전개 과정이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리더들이 주의 깊게 좀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진단을 위한 우리 공정 능력과 이제 관리도, 요것이 이제 비교표가 AIAG SPC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하기엔 상당히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즉 관리 한계 내의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데이터가 타점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규격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상태, 즉 관리 규격 내, 관리 한계 내의 타점들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규격은 수용 못해요. 산포가 크다는 얘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지, 범위의 어떤 값들이 상당수 관리를 이탈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D2분의 R바에 의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추정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산포가 증가해서 규격을 넘어가는, 즉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을 줄여야 된다. 우연 원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개선적인 어떤 활동을 시사를 하고요. 또는 이제 관리가 이탈됐어요. 많은 어떤 타점들이 관리를 이탈하고 있는데 규격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규격 한계 내에서 타점들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 이것은 이상 원인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상 원인에 의한 이상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런 활동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관리 이탈도 많고 규격도 수용되지 못하면 이 부분은 이제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 모두를 제거해야 되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우리 그래프로 보면 우리 그래프상에서는 지금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도 굉장히 많이, 평균을 흩어뜨리는 그런 그 원인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접근 방식을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요, 먼저 이 범위를 좀 줄인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안정화 단계로 끌어내리면 결국 이제 알바가 이제 작아지겠죠. 작아지면 이 관리 한계가 이제 폭이 줄어들어요. 그럼 관리 이탈이 더 많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 굉장히 좀 무겁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상 원인을 먼저 좀 해결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상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인지를 줄이는 활동. 그러면 이제 관리 한계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 이제 벗어나는 미세한 어떤 변동 사항들,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도 한번 프로세스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상황에 따라서는요, 요 케이스 3를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뭐 관리가 이탈돼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공정력만 만족이 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416페이지에 세 가지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규격 안에서 특성 변동에 영향받지 않아요. 즉 규격만 만족되면 그 규격 안에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괜찮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뭐 그런 경우도 요 케이스 3를 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상 원인을 제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효과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고객이 원치 않을 수도 있죠. 또는 이상 원인이 식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 시점엔 이상 원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그런 경우는 관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예측이 되는 경우도
케이스 3로 그렇게 고객이 요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케이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고객이 케이스 3를 요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염두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